네, 안녕하십니까. 정봉입니다. 요즘에 그 백종원 씨가 정치권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엊그저께부터 이제 신문에 좀 나고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뭐 상당히 확실한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사를 나왔어요. 그래서 경제지에서 이제 먼저 이제 좀 화두를 올렸었는데, 원래 뭐 조중동 이런 데가 좀 빠르잖아요. 뭐 정치부가 좀 강하고.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엔 그 경제지에서 이제 백종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타진을 하고 있다. 백종원 씨한테 타진을 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, 저는 사실 뭐 소상공인은 백종원,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박순혁, 이렇게 이제 좀 분류가 되잖아요. 그래서 소상공인이 한 600만 정도 된다 그러죠.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,700만. 그러니까 뭐 숫자로 따지면 이제 박순혁 작가께서 훨씬 더 많은 그 지지자들이 있지만, 일단 백종원 씨가 워낙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고, 또 본인이 또 이제 사업으로 일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워낙 오랫동안 한 10년 넘었죠. 벌써 텔레비 나오고 이렇게 한 지가. 그래서 백종원 씨는 뭐 이제 전 국민이 다 아는 어떤 그런 그야말로 뭐 진짜 인싸죠. 인싸.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제 정치계로 나오면은 뭐 딱 드는 생각은, 이제 영입을 하는 쪽에서는 이득을 볼 거예요. 예, 영입을 하는 쪽에서는 뭐 국힘에서 영입을 하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든 영입을 하는 쪽에서는 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, 그러니까 표를 얻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백종원 개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입니다. 예, 특히 이제 사실 뭐 백종원 씨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안 한다는 얘기를 막 수차례 한마당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걸고 막 그 얘기를 했는데, 사실 뭐 백종원 씨보다 더 약간 그 백종원 씨가 이제 롤모델로,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의 롤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. 바로 이제 안철수죠. 그래서 안철수 씨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만 해도,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백종원 씨의 뭐 버금가는, 아니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보다 더 이미지가 좋았죠. 그래서 거의 뭐 진짜 뭐 무릎팍도사라, 강호동 씨가 나오는 무릎팍도사, 부채도사인가요? 뭐 거기 나와가지고 정말 뭐 안랩, 정말 뭐 대단한 어떤 기업을 이룬 기업인으로서 상당히 그 마인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 상당히 뭔가 헌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서 그 뭐 TV에서 상당히 벌써부터 막 그 국민들이 선호를 뭐 열렬히 환호하고 그랬던 사람인데, 지금은 완전히 뭐 어떻게 됐습니까? 정말 뭐 별로 그렇게 비호감의 어떤 상징,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뭐 안철수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, 말도 좀 이상하게 하고 뭐 좀 항상 좀 그 분위기에 안 맞는 얘기하는 사람 같은 느낌으로 좀 이렇게 치부해 버리잖아요. 그리고 뭐 이준석이도 워낙 안철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, 뭐 안철수를 지금 거리에서 보신 분들은 사실 뭐 안철수에 대해서 좋게 이미지를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, 아무튼 뭐 본인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였던 사람이 좋은 이미지였던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것도 참 힘들어요. 네. 근데 그걸 보면서 백종원 씨도 좀 그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안 좋은 롤모델로, 네. 본인이 이제 만약에 정계로 입문했을 때, 만약에 정말 입문했을 때는, 한다고 했을 때는 절대로 안철수처럼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아무튼 뭐 백종원 씨가 본인 스스로가 뭐 안 한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리 예단해서 그분이 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, 제가 생각할 때는 백종원 씨는 어쨌든 본인이 잃을 게 상당히 많죠. 예,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, 안철수 씨처럼 본인 주가가 좀 떨어져서 올려야만 됐을 때쯤 되면 선거 나온다는 그런 어떤 악명이 좀 안철수 씨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안랩 주가를 위해서 출마한다. 출마하면 뭐 테마주로 해가지고, 우리가 소위 증권업계에서는 테마주라는 건 좋은 이미지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안랩이라는 거를 뭐 안철수 테마주처럼 만들어서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함으로써
주가를 떠받치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.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가 돼버리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본인이 갈 수가 있어요. 백종원 씨도. 그러니까 본인 사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. 이렇게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. 본인 사업이 만약에 없다. 그러면 이제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. 근데 본인 사업이 지금 상당히 크고 또 뭐 거기에 같이 일하는 뭐 프랜차이즈에서 같이 일하는 그 소상공인들이 상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백종원의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그 사업체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면은 사실 뭐 이 정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? 뭐 그거 마음이 쓸려가지고 잘 못한단 말이지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본인이 일단 그 인질이 있어. 큰 인질. 더본코리아라고 하는 큰 인질이 있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백종원의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사람들, 그리고 또 앞으로 상장도 한다면서요. 그 상장하면 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겠어요.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종원 씨는 일단은 본인 사업이 가장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, 둘째는 어쨌든 국민들이 일단은 댓글을 쭉 읽어보니까 안 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더라고요. 물론 이제 또 한다 그러면 뭐 지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안 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백종원 씨는 좀 안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.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제 생각에는 대권을 노리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차라리 국회의원 같은 걸 하지 말고 정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도널드 트럼프처럼 대권에 바로 도전을 해서 나오든지 이렇게 가면은 좀 타격이 좀 덜할 거야. 한번 딱 5년 하고 나오면 되니까.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냥 뭐 검찰총장 한 다음에 바로 나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백종원 씨도 예를 들면 본인이 뭐 국회의원 해가지고 뭐 안철수 씨처럼 저렇게 막 자기 사업 이용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다는 둥, 또는 국회의원 이용해서 자기 사업 한다는 둥, 뭐 이런 그런 어떤 박쥐 같은 개념으로 자꾸 이제 가면 안 되니까 그냥 정말 나중에 정말 하고 싶으시면 대권을 노리고 하는 것이 맞다. 그러니까 백종원은 대권을 노리는 게 맞아요. 차라리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. 지금 당장은 아니고.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고, 박수영 작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잠깐 눈에 밟히더라고요. 왜냐면 백종원 씨는 저렇게 붙들려고 막 데려가려고 하는데 왜 박순영은 안 데려갔다 아무 얘기를 안 할까 생각했을 때 역시나 참 제 생각이 좀 적중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백종원은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이용해 먹을 가치가 너무 많아.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일단 딱 데려오면은 백종원 첫째로 이제 정치권에서 느끼는 백종원에 대한 가장 큰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본인 사업이 같이 있고 본인 이미지가 너무 튼실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의 이미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그로가 상당히 크고, 근데 그건 좋아요. 근데 둘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막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어. 자기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사업에 인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어떤 그 당의 총재 같은 대표 이런 사람들이 백종원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위에 있으면서 백종원 씨를 자꾸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. 물론 백종원 씨가 나 돈 많으니까 뭐 너희들 나 함부로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, 그러면 자꾸 이제 탈당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않게 가려면은 그 당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필요한 것도 좀 도와줘야 되고 뭐 돈도 좀 대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불필요한 일도 생기고,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약간 어쨌든 간에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당 중진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휘둘릴 수가 있어요. 돈이 많다고 그래서 안 휘둘리는 게 아니야. 백종원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사업이 없고 돈만 몇천억이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, 이게 사업체 아니고 그 사업체가 또 무슨 뭐 IT 이런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 중진들한테 상당히 휘둘릴 수가 있다.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. 그래서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이제 당 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아하죠. 왜? 이 사람은 약점을 잡고 갈 수가 있으니까 내 말 다 듣고 가고 이렇게 내 말 다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뭐 요구사항대로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그럴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박순영 작가는 왜 그러면 백종원은 저렇게 이제 단물이 많은데 박순영도 단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불러드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 간단해요.
박순영 작가는 본인이 일단 좋아요. 박순영 작가가 정치를 하면. 제가 봤을 때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박순영 작가는 딱 봐도 제가 정치학과 전공했지만, 박순영 작가 상대 나오셨지만, 제가 딱 봐도 이분은 정치 스타일이야. 가장 중요한 게 맷집이 좋아, 일단. 맷집이. 제가 봤을 때 백종원 씨는 그렇게 맷집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. 뭐 사업적인 맷집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, 누가 본인을 막 비판하거나, 누굴 이렇게 사지로 몰아가지고 막 코너로 몰아서 막 이렇게, 상당히 어쩌면 약간 좀 궁지에 몰리면, 백종원 씨 지난번에 보니까 막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, 뭐 불려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막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. 본인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,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부조리 이런 것들을 잘 본 적이 없잖아요. 왜냐면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룰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음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화를 내, 오히려. 어처구니가 없으니까. 근데 박순영 작가께서는 원래 금융권에서 어처구니 없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있는 어처구니 없는 것도 충분히 본인은 뭐 인내할 수 있는 분이에요. 왜?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정치랑 금융은 비슷한 게 많아. 정치랑 금융은 비슷한 게 많아. 가장 비슷한 거 뭐? 일벌백계로 한 놈만 잡아서 족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정치하고 똑같고, 똑같고.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해프닝, 그리고 정말 비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정치권하고 금융권이 똑같기 때문에, 박순영 작가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. 30년 동안 자기 뭐 진짜 이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고 별의 별놈들 다 봤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. 금융권은 제가 봐도 제가 겪었던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정말 이불이 정말 그 돈 많은 애들, 그 금융 카르텔들은 이불입니다. 이불. 아주 악마예요. 돈에 그냥 환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웬만한 거 가지고는 정말 그 사람들 그 이권을 놓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, 그 이권을 위해서는 정말 부모 자식도 버릴 사람들이에요. 부모 자식도 버릴 사람들. 예. 이 돈에 한번 자본주의에 한번 노예가 되면요, 이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. 예. 그 권력을 딱 쥐면 우리 그 반지의 제왕 보는 것처럼, 그 반지를 안 뺏기려고 그 스미골이, 눈이 막 변하잖아요. 얼굴이 막 그 잘생겼던 얼굴이 막 스미골이 골룸이 되지 않습니까?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. 안철수 개인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선했던 이미지에서 지금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된다니까요. 권력에 이렇게 자기가 영혼을 뺏기면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. 가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이 선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안 돼. 특히 기업했던 사람들은 정치권 가면 필패인데, 필패. 필패예요. 근데 이제 박순영 작가께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금융권에서 뭐 자기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, 어떻게 보면 뭐 선한 사업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, 어떻게 보면 그 막 이불들하고 그 악마들하고 같이 싸우면서 또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모시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다스베이더 같은 사람이야. 다스베이더 딱 마스크 딱 다스베이더 쓰고 그 황제의 말을 막 들으면서 막 하다가 자기가 막 듣다 너무 못하는,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이제 갑자기 다스베이더가 가발을 딱 벗어 던지고 그냥 딱 땅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광선검을 딱 휘둘러가지고 그냥 황제의 목을 딱 치는 그 다스베이더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의 세력에서 선의 세력으로 딱 가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, 다스베이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박순영 작가인 거죠. 그래서 박순영 작가는 이미 악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오시면 너무 좋아. 너무 익숙하니까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박순영이 무서운 거지. 왜?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수단을 다 알아. 예, 그 어떤 겉모술수라든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, 그리고 정말 사람 꼬셔가지고 뒤통수 때리는 거,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박순영 작가께서 이제 그걸 다 피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국힘이라든지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얘 데려갔다가 나 국물도 없겠다. 얘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는 그냥 빈 껍데기겠다. 이런 느낌을 딱 받기 때문에 지금 주주 하는 겁니다. 그나마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걸 자꾸 이제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,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목적이 본인이 어쨌든 그걸 계속 하겠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본인이 뭐 대권으로 가든지 뭐 이거지, 정치권에서 막 오래 10년, 20년 굴러먹어가면서 자기가 뭘 하겠다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. 그런 사람들한테는 박순영이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는 거지, 뭐 제가 뭐 국힘 한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, 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힘이고 민주고 중요한 게 아니야.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금융개혁당하고 박순영이에요. 이분들이 일단 정치권에 들어가야 정치적 개혁이 일어나고, 제가 늘 꿈꾸는 어떤 그런 정말 한국 정치의 발전, 그리고 금융권의 발전, 이걸 저 개인적으로 좀 바라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. 보고 싶어요, 진짜. 그렇게 되는 걸 한번. 박순영 작가가 국회에 가가지고,
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는 거 보고 싶고, 금융감독원장 불러다가 개작살 내고, 금융위원장 불러다가 아주 그냥, 박살 내는 거 보고 싶단 말이죠. 정말 그 현란한 그 말투로, 진짜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? 전 그게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, 뭐 다른 어떤 느낌도 없어요, 솔직히. 금융기억단도 그런 개념이고. 근데 금융기억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, 일단 박순혁 작가가 좀 떠야 돼.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까, 이 금융기억단한테도 좋은 게 아니야, 제가 봤을 때는. 뭐 민주당으로 가든 국힘으로 가든 박수현 작가께서 자꾸 TV KTV 국정방송에 자꾸 나와서 국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질의하는 거 나오고 그래야 금융기억당도 전 뜬다고 봅니다. 지금 어차피 금융기억당 적극적으로 본인이 참석해가지고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박수현 작가는 어쨌든 프리예요, 프리.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꾸 영입하네 마네 뭐 이 얘기 자꾸 나와서 국힘에서 영입하네 뭐 이렇게 이 얘기 자꾸 나오고 뭐 민주당에서 영입하네 뭐 이 백종원 씨처럼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게 안 나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울 뿐이야. 근데 그게 왜 안 나오느냐? 그 이유는 박순혁이 그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는 박순혁 작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순혁 작가는 정치했으면 좋겠다. 왜?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. 본인이 정치 스타일이야. 맷집이 좋아.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어. 금융권에서 오래 또 굴러먹었던 사람들을 정치권 잘 맞아요. 아주 잘 맞아, 아주. 왜? 워낙 개떡 같은 놈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아. 응? 그래서 전혀 욕심 디글디글한 애들 너무 만나봤기 때문에 박수현 작가께서는 아마 거기서 더 잘 적응하실 거다. 근데 백종원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버틸 거고, 거기 계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잃을 게 너무 많고, 본인이 100을 가졌다면 90은 잃고 10도 온전히 건지기 힘들다. 근데 박순혁 작가는 10만 들고 가도 100, 1000만으로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박순혁은 들어가고 백순혁은 들어오지 말라.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.